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나만 이야기하는 한국사 네. 지금 출발합니다. 나만 말하는 한국사. 오늘은 화내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약속됐어요. 오늘은 두 갈씩으로 이야기하기로 약속했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쉽고 재밌게. 친절하고 네. 재밌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잘 될까 모르겠어요. 네. 아, 여름이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화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와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40분까지만 좀 한번 참아보면 좋을 한번 것 같은데. 참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 네. 예. 오늘 화날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좀 담백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이게 참 말로는 그게 되는데 네. 마 참 그 이 말하기가 아, 또 화가 그렇게 나죠. 그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오늘 내용을 이래 보면은 네. 참 그 우리 정영진님하고 네. 최웅님하고도 아주 그 깊은 관련이 있는 어. 아, 이야기입니다. 저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 예. 어. 아니 뭐 두 분 다 네. 관련이 있죠. 뭐 어떤 건데요? 아니 뭐 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언론 통폐합. 언론 통폐합의 역사. 예. 언론 통폐합. 네. 언론 탄압의 역사. 예. 아, 길죠 뭐 이거. 이거 뭐 계속 있었던 일이죠, 네. 뭐. 예. 그런데 유독 한 명이 지금 그 이동관 씨하고 네. 비슷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겠지. 갑자기 이승만 흉내를 왜? 이승만 아닌데요? 이승만은 예. 언론은 뭉지면 살고 이게 이승만이죠. 아. 본인은 이건 다르죠. 아, 그 이승만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맨 처음에 허문도라는 사람. 허문도 쓰리허 중에 한 명이죠. 예. 허문도. 아, 참 이 사람이 그 예, 지금 저 나오고 있는 사람. 허문도 예. 유명하죠. 최국 씨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에? 좀 너무 억지로 아니 끼워맞추시네. 뭐가 하나도 안 닮았구만. 아, 머리숱 아니. 자체가 완전 다른데 어떻게 닮아요? 아, 그거야 이제 그 이렇게 예. 만진 그 허문도. 예, 지금 저 사람의 경우에 막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예, 참 부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고 그래 이제 다시 조선일보에 입사해가지고 뭐 조금 뭐 이래 하다가 동경특파원으로 갑니다. 동경특파원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동경특파원으로 간 거 뭐 이동관 씨도 방통위원장도 원래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네. 예. 또 다시 이제 동경특파원으로도 갔다가 아, 동경특파원 갔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막 조선일보냐 동아일보냐 이 차이지. 네. 막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하지 않느냐. 아, 행보와 예. 이력이 비슷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우리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낙연이라는 정치인도 네. 막 저 동아일보 네. 또 가서 그래 그 동아일보에서 막 또 동경특파원 네. 예, 그렇게 또 지내다가 뭐 동경특파원이 죄는 아닙니다. 예, 그 동경특파원이 네. 죄는 아니고 죄 아닙니다. 그게 80년대에 음. 다 동경특파원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허문도 씨가 제일 선배고 네. 다 80년대에 동경특파원을 해가지고 네. 참 제가 그런 좀 묘한 예, 그런 게 느껴져서 지금 정신이랑 엮는 건 이제 뒤 후반부에 좀 해주시고 예. 일단 허문도 엄마, 허문도부터 가겠습니다, 예. 엄마. 어떤 식으로 언론 네. 통폐합하고 저 탄압을 예. 했습니까? 아니 근데 그 말할 때 처음에 마 하는 거는 예. MB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MB. 그왜 마 이거 하세요? 그게 본인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 경상남도에 예. 그마참 아, 이게 경남 예. 트레이드 마크예요? 경남의 트레이드마크. 아니 예. 근데 MB는 경북 아닙니까? 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 경북이잖아요. 아유 그래봤자 뭐 제일 어. 밑인데 뭘 그래. 예, 남의 거 예. 함부로 갖다 쓰지 네. 마세요. 아유 뭐 남의 거는 무슨 허문도 허문도로 갑니다. 허문도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아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뭐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사람이니까 예,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허문도 씨의 경우에는 그 자기 친구가 쓰리허 중에 또 한 명입니다. 허삼수. 허삼수. 예, 허삼수. 이 허삼수가 자기 주군
막 자기에게 주군이지. 우리에게는 막참 네. 예, 뭐 참 이 방송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가 될 것 같은데 전두환 전두환 씨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군에게 이 허문도를 소개를 시키죠. 이그 똑똑한 친구 새 있다. 시대에 네. 맞는 어. 언론인이 하나 있다. 아주 유능한 친구가 있다. 네, 유능한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막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가? 전두환이 어. 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미가 생겼구나. 그래갖고 이 친구가 상당히 그 똑똑한 친구네. 그래, 허문도 괜찮구만.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그 두 번째 날에도 다시 만납니다. 오, 한 번 더 만나자. 아주 쏙 마음에 들었나 보네. 예.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비서실장을 시킵니다.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예,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아니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 아.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비서실장을 시키는 거예요. 몇 년도예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80년. 80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12 터지고 나서. 예, 12.12 터지고 나서.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거를 봤을 때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에 참 달인인가. 말을 잘했군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전두환 그때의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군부가 17년이나 했는데 또 군부냐? 한 18년에 또 군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나? 아, 그런 걱정이 있었군요. 나를 좋아하겠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문도가 유려한 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냐? 아니 어떻게 말이지? 그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욱 더 각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각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니까 무슨 근거로?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DJ하고 YS 같은 이런 나약한 정치인은 설당이 없다. 지금 이때는 우리는 지금 북한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 4강의 그런 어떤 그 일본하고 이쪽이 막 전부 다 우리나라를 쪼여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숨이 멎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각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오히려 예. 적임자다. 예. 혼란을 잠재우고. 예. 그러니까 전두환으로서는 마음에 쏙 들었고. 좋죠. 너무 좋지. 좋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에 그거를 했습니다. 김옥균을 연구한 사람. 김옥균 저번에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김옥균. 개화파 김옥균이요. 예. 예.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말하면은 생각날 예. 겁니다. 아마. 말하면은 생각난다. 예.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예. 하죠 말이죠. 이제 슬슬 화나신다. 화 안 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자, 화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를 봤을 때 언론에 대한 그런 그 통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가령 말해서 61년하고 지금 81년은 다르다. 80년은 다르다. 뭔가는 이러한 그 지방 언론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제대로 월급도 못 주고 이런 것만 얘기를 했겠지. 예, 그래갖고 막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언론 통폐합을 한번 실시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컨트롤하기 편하게. 예, 컨트롤하기 편하게. 제가 사실 이제 원래 알기로는 언론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전두환에게 주어졌느냐. 박정희가 피살되고 나서 수사 책임을 맡은 앞에 딱 나서니까 뭐냐면 이 마이크가요 수백 개인 거예요. 온갖 언론사에서 다 마이크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좀 과장해서 수백 개지 100몇십 개가 이제 있으니까 좀 불편했구나.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이 관리하기 어렵겠는데. 이거 너무 심한데라고. 세네 개 딱 하자. 제가 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MBC, KBS 요 두 개만 방송으로 놔놓고 방송으로 놔놓고 나머지 신문사들도 뭐냐면은 한 64개에서 18개 정도. 그 다음에 또 각 지방도에 한 개씩 두는 걸로 지역 언론사는 그리고 지역 언론사 중에서는 또 뭐냐면은 다 중앙 언론사가 지역에 이렇게 파견하는 거 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예 그냥 다 받아서 쓸 준비나 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다 내릴 테니까 그거 받아서 쓸 준비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설마 진짜 저렇게 할까? 아야 저게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언론이라는 게 이게 그 국가의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1980년 11월 12일 날 밤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누가 누구를? 그 정부에서 네.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강연이 있다. 그러면 전두환이 와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언론 사주만 다 와라. 전국에 있는 언론 사주들이 다 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언론 사주. 안 갈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뭐 안 갈 수 없죠. 네. 뭐 안 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 이미 80년 5월에 이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이 다 터진 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1980년은 너무나 참 그 가슴 아픈 해였습니다. 네. 12.7 범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언론이 장악할 줄은 여기에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언론사 사주를 싹 끌어 모았습니다. 끌어 모아서 앉아 있는데 이제 보안사의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언론사 사주들을 막 때리고 진짜로 때린다고? 예, 때리고 현장에서? 예, 발로 차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조인트 깐다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말로. 이제 혼낸다라는 걸 네. 조인트 깐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그때 진짜 때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들고 와갖고 이걸 찍으라고 하는. 지장을 예. 뭔데? 예, 어디다가 뭐? 자기가 소유한 언론에 네. 포기각서. 왜 자기 건데?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찍으라고 한 거야. 아이씨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은 다 포기 받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놓겠다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와,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와 이거 제가 생각할 때도 말이 돼?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다 주관했겠습니까? 허문도가 다 주관했던 거죠. 이걸 다 설계한 게 허문도다. 네.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와. 수백 명이 모여서 막 둘을 패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들 많이 했죠. 아 현장에서요? 예. 그리고 하루 만에 몇십 장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찍은 게 찍힌 게. 나와요? 하루 만에 몇십 장이 나오는데 전부 도장이겠습니까? 이게 지장이겠습니까? 지장이라면서요? 예, 다 지장이죠. 예. 도장을 아무도 안 들고 간 거예요. 뭐 그런 걸 쓸 거라고는 상상 못했겠죠. 아니 도장을 들고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자기 지장을 찍는다. 네. 예, 그러니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날 다 음. 자기 지분을 국가에 공여를 해버렸어요. 이 말이 돼. 야, 이 북한보다 더하네. 아니 1980년 11월 12일 날 하고 와. 13일 날 하고 14일 날 자그마치 2박 3일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2박 3일 동안 못 나갔어요, 그러면? 사주들은? 이게 도장 찍으면 나가는 거죠. 아, 찍어야 나가. 와, 해도 너무한다, 진짜. 나 이거 아, 참 나 이거 참.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기가 막히네, 진짜. 예,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이 우리나라 역사뿐만 와. 아니고 전 세계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입니다, 이게. 와. 그래서 뭐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남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언론사들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아, 예, 그 한 80몇 개 지방 언론사 중에 네. 한 19개 정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 19개는 안 찍은 거예요? 아니면 그 19개는 그냥 봐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받아서 얘만 남기고 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실상 언론사의 모든 지분이 국가로 넘어갔어요. 와. 그런데 이게 상상이나 되시는 행동입니까? 내가 와. 참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언론사 야 이 기사 써라 그러면 뭐 무조건 쓸 수밖에 없고 예.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가장 거기에서 이제 날린 것이 가장 날린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였겠습니까? 날렸다는 게 뭐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명성을 날렸다. 어. 예, 누구겠습니까? 이름을 날렸다 할 때 날렸다. 그게 방시 조선일보입니다. 왜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챙겼구나. 예. 아. 참. 나 참나 이거 이거 참말로 내가 마. 정말 야 이게 내가 와. 진짜 여러분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네. 예, 이 허문도 씨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 허문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디까지 그 예.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원탑 신문사는 아니었는데 예. 그때 지나면서 하여튼 독보적 원탑으로 그때까지는 된 조선 거야. 그저 동아일보였어요. 아, 그때까지는 네. 동아일보. 네. 아니 우리 집도 동아일보를 봤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되니까 조선일보로 바꿨어. 아. 그래서 그게 계속 조선일보가 됐어요. 그렇죠. 아. 한국일보도 되게 잘 나갔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문들의 영역이라는 게 철저하게 정권에 딱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다 예,
다 그냥 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아, 참 그때부터 예. 1등 언론사 된 거네요. 예, 1등 언론. 예, 그래서 아. 그 조선일보가 하여간에 참 이 1922년에 그게 되면서 막 뭐가 돼요? 100년 전통의 민족 정론지였는데 아, 그죠? 만들어지면서. 2023년이니까 네. 그죠? 예.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 제대로 된 민족 정론지의 역할을 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선일보라는 참 괴물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예, 참 가슴이 아프다. 예. 그때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언론 4대 언론사 사주를 불러다가 그 저녁을 같이 먹었다. 그 말이 있어요. 그 저녁만 먹었겠어요. 무슨 뭐 다 부탁도 하고 했겠죠. 대통령 그때 이제 대통령 되면 언론사들 불러갖고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예. 일반적으로 좀 있었죠. 예, 그럼요. 아니 뭐 언론 통폐합하기 전에도 언론사 사주들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아주 그 대단한 행동을 하죠. MBC에도 나왔는데 그냥 한겨레 거기도 나왔는데 왜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김병관 사장 같은 경우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와. 예, 예. 그래서 막 그때 엄청 하여튼 탄압도 하고 대신 또 그 살아남은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또 언론들한테 밀어주고. 예, 엄청 혜택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라든지 뭐 KTX 이런 거 탈 때도 기자들 자리 따로 빼주고 와, 그때 참 그래? KTX가 아니었게 새마을 뭐 이런 거겠지. 예, 예. 하여튼 뭐 조선일보 뭐 이런 데 기자들은 어디 지방 가건 뭐 어마어마한 대접을 아. 출입처 같은 데서도 받고 이 몽둥이와 예. 당근을 같이 같이 썼구나. 주는 거지. 같이 썼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문도 신문인데 이 방송을 보면은 KBS, MBC 배우하고 딱 없애버렸잖아요. TBC가 없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네. TBC라는 방송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동양방송이 동양방송. 있었죠. 동양방송. 그래서 동양방송이 처음에 뭐 야 이게 진짜 이 언론과 신문을 같이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거해서 이병철 씨가 TBC도 갖고 있고 중앙일보도 갖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TBC를 포기한 거예요. 아, 이게 삼성 계열이었어요? 예, 원래 어. 삼성입니다. 지금도 다시 이제 JTBC가 아, 예, 그래서 JTBC. JTBC야? 예, 예. 그래갖고 참 이게 그래 내가 그 중앙일보와 TBC 이 말이거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참 내가 화 안 내고 이렇게 화를 안 내고 하려니까요. 좀 쉽지가 않네. 정말 제가 힘들어 오늘 보여. 열받아요. 이제 좀 받으셔도 돼요. 예. 딱 봐도 예. 너무 힘들어 보여. 화내셔도 돼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신화일보의 장모 사장 신화일보라는 우리나라 언론사예요? 예, 우리나라 일보. 예. 신화일보. 예, 신화일보의 장모 사장은 제가 막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신화일보의 장모 사장 같은 경우에 대구 공고 동기예요. 누구랑? 전두환이랑. 아, 예. 신화일보의 사장이 예. 전두환이랑 동기야. 예. 그랬는데 뭐냐면 야 내가 동기인데 니들 지금 어떻게 실수하는 나한테 거야, 이렇게 니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뭐 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뭐 찍어 이 자식. 아, 그래요? 일단 찍어야 그 다음에 다 봐주든 말든. 해주든 말든 할 수 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 신화일보는? 예, 날라갔어. 날라갔어? 예, 날라갔어. 전두환은 진짜 대단하네. 예. 아니 뭐 전두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막 다 네 선에서 해라 이래 된 거지. 허문도. 아, 허문도선에서. 예. 야, 이 근데 친소 관계가 의미가 없네. 예, 그래 놓으니까 이게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지금 제가 이래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동관 씨가 공산당 뭐 언론을 뭐 얘기했잖아요. 공산당 기관지 예. 공산당 기관지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야, 이건 무슨 매불쇼가 공산당 기관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아닙니까? 언론사 아니잖아요. 저는 그럼 이때까지 언론사라고 알고 나왔는데. 아닙니다. 여기 그냥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참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도 지침도 그렇고 보도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보도 지침도 그렇고 언론 통폐합의 기조라고 하는 게 정말 치사해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그 50대 그렇게 우리나라를
옥죄어야 했는가. 그렇게 해서 이 허문도가 81년도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국풍 80일입니다. 아, 국풍 80일. 예, 아, 국풍 많이 80일. 들었습니다. 예. 바람이래요. 아, 예. 이용. 이용. 제가 그 이용 씨를 보고 있으면 네.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에이, 왜 또 그 개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이용 씨를 보고 있으면 북풍이 떠오르죠. 자꾸 떠올라서. 북풍이 떠오르니까 아, 떠올라서. 사람이 이게 정서적으로 집중이 안 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국풍 80일을 하기 위하여 이 뭡니까 국풍 80일이 정확하게? 국풍 80일 하기 그게 뭐냐면 새로운 문화 창달을 시키겠다는 문화 창달을 시키기 국가 위한 주도에 국가 지도 행사. 예, 그래갖고 막 여의도 광장에 원래 그게 비행장이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네. 광장이. 그 여의도 광장에 막 엄청 큰 거를 이렇게 그 무슨 뭐 글씨 이런 거를 놔가지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쭉 나와. 그러고 이제 국풍 80일이라고 빨간색 글자로 탁 적어놨어. 그래가 이제 있는데 뭐라더라? 한 3개월 동안 여의도 광장에 다녀간 숫자가 1,000만 명이래요. 그렇게 많아요? 행사 예. 참여 인원이. 네, 81년도에. 와. 그래 1,000만 명이고 온 버스 다 올라오고 막 서울에서 막 그래가지고 지방에도 그렇고 이 탈춤 동아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유행을 했는데 그 탈춤 동아리도 많이 가입시키려고 애를 썼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지하 씨, 김민기 씨 이런 좀 제야의 명수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또 많이 불렀다. 저거요, 저거. 저거. 이게 국풍 80일. 예, 국풍 80일. 저기 저 뒤에 저게 저 뭐야 이거 이쪽으로 보면 청년의 뭐야 이거. 예, 청년의 얼과 의지의 힘이다. 예. 와 이게 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얼과 뭐 의지의 힘이다. 국풍 80일. 예, 여러분들 이게 제가 저거를 보면은 저 때가 이 뭐야 탈이 이렇게 있고 그 가면을 이렇게 쓰고 나오는 탈춤 동아리들이 네.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자발적인 그런 뭐야 문화를 네. 다 저걸로 죽여버린 거예요. 국가 주도로. 제가 이 네. 정말 오늘 목이 메이는데 네. 저런 걸 보면 제가 저때 유치원생이었습니다. 81년도에. 그랬던 걸 다행으로 하십시오. 제가 저때 대학생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습니까? 예, 정말로 난리 났을 것 예, 같아. 그래서 81년 5월 27일 날 저것이 시작됐는데 5월 26일 날 여러분 뭡니까 그때가 5월 26일 날이 김태훈 열사라는 분이 광주 출신의 서울대생이 서울대의 그 6층 도서관 6층에서 뛰어내려 갖고 자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함부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을 내려놓고 광주 민주화 항쟁을 내려놓고 어째서 81년에 국풍 80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크게 분노했었죠. 네네. 예,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허문도라는 사람은 그냥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리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일사불란함 네. 하나로 어떤 통일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86년도 7년도에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가 되고 나오고 나서부터 동아일보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네. 그 해직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게 한겨레 신문. 네. 네. 예.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한겨레 신문을 사시더라고요. 예, 한겨레 신문을 사서. 그때 많은 예. 분들이 그러니까 신문도 사셨지만 그 후원. 주주 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죠? 예. 국민주처럼. 맞아요. 예.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이 한겨레 신문을 봐야 된다. 예,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은 한겨레 신문을 봐야 된다. 그때 네. 할머니가 간암을 앓고 계셔가지고 네. 아주 그 83년도부터 간암 증세가 생기기 시작해 85년도에 본격화됐는데 그때가 이제 간암을 알아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누워 계시는 판국에 아유. 저한테 한겨레 신문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뭐 어린 초등학교 5학년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할머니 입장은 뭐냐면
이게 한자가 안 들어간 그 한글 신문이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가 봐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지금 생각해 보시죠.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게 80년 내내 언론사를 옥죄거든요. 네. 언론사를 옥죄고 언론사의 모든 그 기자들의 창의력을 다 없애고 언론사마다 예. 또 안기부 직원들이 다 예. 상주하면서 그렇습니다. 지침 내리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쓰거든요. 그 언론사의 보도 지침이 본격적으로 한번 무시됐던 게 바로 그 동아일보의 87년 1월에 그 박종철 열사 아. 고문 사건. 예, 아. 그것에서 아마 처음으로 한번 대놓고 짓밟은 것 같아요. 동아일보 대단하네요. 멋있네요. 예, 동아일보가 예. 그때 한번 대놓고 짓밟아 버렸어요. 아, 멋있어.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그냥 아이고 막 보도 지침인데 뭐 어쩌고 이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서 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신문에 내는 거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크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요만큼 나갔다가 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점점 여론이 불거지니까 언론사 사장들이 또 편집국장들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크게 내 그래가지고 이걸 크게 내면서 네네. 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 그런 동아일보 입장입니다. 멋있다. 예. 예. 그때 진짜 한겨레 신문 처음 나올 때 멋있어. 지금 익숙하니까 뭐 그런데 그땐 되게 약간 신선보다 약간 이상했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이름부터 한겨레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예. 원래 이제 두 글자 다 신문이잖아요. 예, 예. 뭐 조선, 중앙, 동아, 뭐 그러네요. 경향 등등 한자로 다 돼 있는 두 글자였는데 세 글자에 또 한 순한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되게 약간 이상했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신문이. 언론 통폐합 당시에 허문도가 언론사 사주들한테 읽으라고 했던 언론 통폐합 결의문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자, 그럼 몇 PT로. 년도 작품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굵어 80년 80년. 당시에. 아. 예. 야, 이렇게 언론은 나라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공기로서 민족 성원의 번영 및 국가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언론의 공익성에 명백히 배치되는 언론 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하여 자율 아니었는데. 예. 언론 창달 국민 언론 흥룡의 바탕을 굳건히 한다. 예. 우리나라는 뭐 이게 이제 언론이 각기 국민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쳐왔고 사회적 적폐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며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언론 기업의 발전과 체질 강화를 기한다. 예, 그다음 체질 강화. 예, 언론의 막중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비추어 언론기관에 과점하는 공익에 배치되므로 공익의 배치. 예, 어느 기관이 어느 개인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법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조성을 저해하는 언론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때 참 이러한 것이 논리 구조가 예. 지금과 뭔가 좀 예. 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그때 나섰다면 이번에는 동아일보 출신이 나서가지고 하려 그러는데 뭐 유튜브는 좀 힘들겠죠. 네. 예, 자기네들이 아무리 날고 겨봐야 그래서 유튜브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 MBC, KBS도 다 유튜브로 지금 많이 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좀 물리적으로 막 제한을 하고 포괄적인 이런 걸 좀 해서 자유를 좀 눌렀다면 이제 그때보다는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자유도 높긴 할 텐데 네네. 지금은 이 자유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유가 더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때는 이제 뭐 어떤 탄압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명백하게 보이고 딱 보여. 거기에 맞아. 저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네가 나가서 정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차려 언론 자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자본주의 논리로만 가니까 어떤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나 이런 거를 발휘해서 뭔가를 목소리 내는 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거 있어요. 약간 좀 고도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호문도 외에도 이때 또 많이 있었습니다. KBS의 이원홍 사장, 그 다음에 MBC의 이진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언론의 어떤 부역했어요? 부역했죠. 그래서 이진희 사장 같은 경우에 아예 그 전두환과의 만남 이렇게 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니 뭐 내가 담배 뭐 피면서 영상 하나 봤거든. 그래갖고 이 왜 막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래 뭐 저기 최영님이 전두환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은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사강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옥죄는 와중에 민족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되는 위치에 이제 이르렀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데 아 민망하구만 본인은. 예. 본인은 뭐 나는 뭐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어. 이러면서 음. 그 다음에 이원홍 사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이거 그냥 보고 한번 읽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이 당선되셨습니다. 뭐 언제 국민이 투표를 했습니까? 아 KBS 사장입니다 그- 지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척에 악랄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대박입니다. 예.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게 아 이거 감사를 이 오바야. 아 저런 게. 아 이거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사람들 정말 민망하게. 예 진짜 제가 아이고. 진짜 이게 여러분들 막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너무 자유를 참이 뭐라 그럴까 너무 자유를 부여하면은 가짜 뉴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는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은 언론이 정권을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호하면 예 비호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공산당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 공산당 기관지를 왜 저쪽에 이렇게 비호하는 거는 공산당 기관지라고 안 하고 참언론이라고 하고 네. 이쪽을 비호하는 거는 공산당이라고 하는지 제가 정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언론의 예. 본령은 권력 감시, 예. 견제입니다. 이게 본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권력이 언론을 견제하지 않고 네. 언론이 참 그렇게 이 제대로 좀 뭔가 비호하려고만 하는지 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언론이 배웠다고 봐야겠네. 아, 비호할 때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네. 그거를 우리 언론이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막 돈만 있으면 제일이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네. 이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돈 있으면 최고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기자들은 요새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겠어요. 예, 즐겁겠어요. 왜요? 아니 뭐 동아일보 기자든 조선일보 기자든 네. 전에는 동아일보가 그래도 조선일보를 딱 이동관 이 80년대 요때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거는 위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충성을 같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아 중성 경쟁.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그 강사님이 네. 팔을 억누르나 너무 힘들었어. 아 정말 참느라 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네, 저한테도 또 이런 면모도 있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화를 내세요라는 의견이 지금 또 차라리. 지배적이네요. 차라리 화를 내세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화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논리 구조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게 조금 씁쓸한 대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백이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